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교제 연구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또 교과 연구론에서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것에서 복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느 교과, 어느 교재이든지 교과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재를 가지고 교과 내용을 지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우선 구별해서 교재 연구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뭘 보고 그러냐고 하면 내가 늘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참관했던 많은 수업 1200여 학급을 수업 참관했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한 선생님도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구별해서 인식을 하고 또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담을 해봤을 때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필이면 그걸 잘 모르는 1200여 선생님만 만났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사실로 미뤄봐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또 현행 수업의 문제점, 에 대해서는 이제 A, B 양군으로 분열되고 그것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아주 우리 현행 수업의 큰 문제점이지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점은 교재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교과서 내용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면 뭘 가르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구별할 줄 모르면은 결국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업 목표에 도달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결국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재 내용을 가르쳐서 애들이 교재 내용을 알므로써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잘된 수업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재 연구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확인하는 것. 이 시간에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 소재로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교재, 그 교재를 확인해 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재에 깃들어 있는 교과 내용을 확인한다. 사실은 이제 교과가, 우리 교과서에 교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 뒤에는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장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교재 뒤에가 교과 내용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습득을 해서 그것이 몸에 배었을 때, 그럴 때 수업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안 들으신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 다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각자에게 학습의 필요와 의욕이 치솟아오르도록 심지를 일으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 그러니까 교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재를 확인한다. 교재. 교재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과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재.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교재죠. 그래서 그 교재를 확인하고 그 교재의 뒤에 숨겨놓았다 그럴까. 하여튼 교재 뒤에 있는 교과 내용을 확인한다. 이 교재는 뭘 지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재냐 하는 것을, 그래서 교과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어린이 각자에게 학습의 필요와 의욕이 치솟아오르도록 심진을 일으키는 장치를 한다. 그러니까 교재가 있어서 바로 교재를 지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재를 바로 지도를 한다는 말은 그냥 교재 내용을 그대로 지도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교과 내용을 보다 더 어린이들이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이나 사고를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어린이들이 그 활동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꼭 학습하고 싶어서 하여튼 선생님이 빨리 공부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 어린이들이 갖도록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학습 의욕이 치솟아오르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전환시켜야 한다. 근데 실은 어쩝니까? 우리들 앞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내가 뭔가를 어린이들한테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어린이들이 아따 그거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의욕이 치솟아 오르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장치라고 얘기한다. 그 장치를 연구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장치를 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습에 능동적인 추천을 만들 것이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어린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쓰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재를 확인한다. 교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교재 뒤에 숨어있는 교과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그 교재를 학습하고자 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교재 연구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교재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교재 아니겠습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교재를 매개로 해서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재 뒤에 숨겨놓은 어떤 경우에는 법칙일 수 있고 규칙일 수도 있고 공통성, 원리, 개념 등 이른바 보편성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수업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과 내용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교재 매개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재에 숨겨놓은 법칙, 규칙, 공통성, 원리, 개념 등을 찾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그럼 교재 내용은 무엇이고 교과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예를 동화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2학년에서 2학년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 뒤에는 다 교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에 마련되어 있는 교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칙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미는 배짱이와 다릅니다.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근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개미는 배짱이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겨울 동안에 먹을거리를 모으기 위하여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짱이는 개미와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여름 내내 나무 잎사귀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예,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개미는 다음을 준비한다. 다음을 준비한다. 2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을 결국은 어린이들이 파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 교재를 읽고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미는 정말 다음에 겨울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다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근데 그런가 하면 배짱이라는 놈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놀기만 한다 이 말이죠.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즐긴다. 결국 어린이들이 이 교재의 학습을 마친 뒤에 결국 개미는 다음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나도 사람인 나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어린이들이 이걸 터득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짐작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2학년 이야기입니다. 또 가령 교재에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란 배추, 그야말로 이렇게 아름드리 배추가 말입니다. 쫙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떤 농부가 트럭터로 쫙 그걸 갈아엎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농부가 그와 같이
사진과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 뒤에 있는 것은 결국은 법칙, 무슨 법칙? 경제학의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하자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교재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교재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배추밭 얘기가 아니라도 또 교과서 만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가지고서 그 뒤에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숨겨놓는,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리를 어린이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교재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부터서는 거민정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각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그 교과서 만드는 말하자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교육과정에 보면은 가령 5학년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법칙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교육과정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과서 만든 사람은 이제 아까와 같이 배추밭 그걸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시장의 경우를 갖다가 시장에서 예를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법칙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교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 경제학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면을 교재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올해부터서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거민정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좋은 교과서를 선택해서 쓰도록 막 경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교재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이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교과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시켜야 할 개념이나 법칙이나 원리 원칙, 구조나 관련이나 태도 등 하여튼 일종의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 다 마련되어 있다만 실은 이 교과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교육과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학년 국어 1학기에서는 뭐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뭘 가지고 학습시킬 것인가, 그것을 바로 직접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과 내용, 교재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과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소재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소재.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령 그와 같이 아까와 같이 무슨 경제학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다루는 그런 교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 속에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의 법칙이 다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A 장면, 어떤 사람은 B 장면, 어떤 사람은 C 장면 이렇게 해서 교과서 만든 사람이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이 교재와 소재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교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택된 교재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선택된 소재를 교재라고 그런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은 우리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교재를 가지고 지도를 하지만은 실은 그 달성해야 할 목표는 교과 내용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재 연구를 하실 때에 교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교재 뒤에 숨겨놓은 교과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재를 가지고 그 교과 내용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사용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교사용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틀림없이 그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들께서 이 교재 뒤에 숨겨놓은 교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을 충실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십시다. 그렇게 아마 다 해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